그날 경비원 박노수는 봉투 하나를 찢어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또였습니다. 이미 추첨이 끝난 1등 당첨 로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는 쓰레기 봉투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분리수거장, 비오는 새벽 형광등이 깜빡이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런 건 또 누가 버린 거야? 박노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젖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바지에 훔치며 무심코 번호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 하나, 둘, 셋.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옆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말입니다. 그날 박노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종이를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박노수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습니다. 일찍도 눈이 떠지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점퍼 주머니에는 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장갑, 작은 수첩, 그리고 아내 사진 한 장. 아내는 3년 전 병으로 먼저 갔습니다. 여보, 나갔다 올게. 대답 없는 방에 인사를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박노수가 근무하는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계단식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는 동이 많아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박경비, 오늘도 일찍이네. 예, 할머니.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는 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경비실은 작았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래도 노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그의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혼자 사는 아들 병원비를 보탰고 손주 학원비도 조금씩 보냈습니다. 아들 박진수는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습니다. 지금은 일용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아직 할만하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허리가 쑤셨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파트 청소, 계단 쓸기, 분리수거 정리. 그런데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302동 쓰레기장에서 한 봉투가 자꾸 터져 있었습니다. 아휴, 또네. 노수는 봉투를 다시 묶으려다 안에서 흘러나온 종이 몇 장을 보았습니다. 영수증, 광고지, 그리고 로또 종이 한 장. 이건 뭐야? 그는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종이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노수는 TV를 켰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수는 습관처럼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에이, 설마. 번호를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게 아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버려진 것. 어쩌면 절박한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그의 가슴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 아들 병원비, 손주 미래, 혼자 남은 노후. 노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쩌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야, 들었어? 이번 단지에서 로또 1등 나왔다더라. 어디서? 모른대. 신분도 비공개래. 경비실 앞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노수는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02동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수척한 얼굴. 혹시 여기서 로또 못 보셨어요? 그 순간 노수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진수였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수술 날짜 잡혔대요. 노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머니 속 그 로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전화는 이미 끊어졌지만 박노수의 귀에는 아들 진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수술이 마지막 기회래요. 노수는 경비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로또 종이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인데 그날따라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 울고 있던 302동 여자가 경비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분리수거장에서 로또 종이 못 보셨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니요. 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그 여자는 돌아섰고 노수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파트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302동 그 집 알지? 남편이 사업 망해서 아들이 대학 휴학했다더라. 사람들의 말은 조심스러운 척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노수는 청소를 하며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럴수록 주머니 속 종이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 아내가 조용히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괜찮다. 노수는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수는 말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번 수술비 보험으로도 부족해요. 노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노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된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또 빚을 지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대로 누워만 있으라는 거예요? 부자는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엇갈렸습니다. 그날 밤 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불을 켜고 주머니에서 로또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졌습니다. 구김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302동.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노수는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간사한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경비실로 관리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박경비. 예. 이번 로또건 있잖아. 소장은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뭐 하는 거 없어? 노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래. 아무튼 말 나오면 골치 아파. 소장은 나가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람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야. 그 말이 노수의 가슴을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302동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여자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혹시 CCTV라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로또, 사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그 말에 노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마지막 희망으로 산 거였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다음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박노수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말은 공중에서 멈췄고 302동 여자의 눈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저씨? 여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얼굴로 노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충분히 무너뜨릴 만큼 노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쪽으로 자꾸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여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노수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의 말은 모두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2동의 여자는 남편을 병으로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빚을 지고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들은 알고 있었고 어머니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있어 여자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아들은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로또는 남편이 산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병원비가 아니라 도망갈 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노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노수는 아파트 순찰을 돌다 302동 앞에 멈췄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노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다들 자기 사정이 있는 거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찔러댔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 경찰이 왔습니다. 로또 분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훔친 거 아냐? 경비가 제일 먼저 보지 않나?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노수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수는 괜히 더 허리를 숙였습니다. 인사를 더했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노수는 결국 로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며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갈림길에 서는구나.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노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편해져도 되는 거 아닐까? 그 말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스스로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들 진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수술 날짜가 앞당겨졌어요. 노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기자 노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탁자 위의 로또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CCTV,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노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확실히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노수는 몰래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 컴퓨터 하나.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그날 새벽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가 보게 된 장면은 이 모든 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은 멈춘 듯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2분 분리수거장 앞 박노수는 자신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남자가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302동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노수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손에 들린 봉투, 노수가 아침에 정리했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노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 연민, 혼란이 뒤엉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302동 앞에서 노수는 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노수를 보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CCTV를 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분이 다녀가셨더군요. 그 말이 끝나자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몰라요. 그 아이만은 모르게 해주세요. 노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그 로또는? 그가 묻자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돈이에요. 우리한테 남긴 것도 아니에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비가 수상하다. CCTV를 확인해야 한다. 말들이 오갔고 시선이 노수에게 쏠렸습니다. 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로또 이야기를 꺼냈고 자신이 주운 경위와 CCTV에서 본 사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만은 죄가 없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노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병원에서 독촉이 왔어요. 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주머니 속 로또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이미 너무 많이 만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노수는 손에 힘을 주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박경비, 힘들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나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경비가 사라졌대. 그날 밤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박노수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아파트는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안 나왔다며? 밤새 연락도 안 된다던데. 경비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청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가장 먼저 불이 켜지던 곳이 그날만큼은 조용했습니다. 관리소장은 휴대전화를 들고 연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아라, 박경비. 제발 받아라. 그러나 전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박노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해 있던 병원. 그는 그곳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 노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병원 건물만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그 로또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종이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그 글씨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노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노수는 다시 CCTV를 떠올렸습니다. 302동 남편, 그가 들고 있던 봉투, 그리고 로또 뒷면의 글씨. 노수는 한 가지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이 로또는 아들을 향한 돈일지도 모른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아들 진수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노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어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진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아버지 몫이다라고. 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실 302동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노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과거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도망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기려 했습니다. 빚이 아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 로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여자의 눈물, 아이의 침묵, 자신을 향한 시선들, 그리고 이 로또, 사람 일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구나. 노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노수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돌아왔네. 어디 갔던 거야? 노수는 아무 말 없이 관리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장님, 이건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그는 로또를 내밀었습니다. 소장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날 밤 302동 여자는 노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 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당신 아들 얘기 늘 했어요. 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두가 몰랐던 더 큰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람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진수의 굳은 표정, 302동 여자의 떨리는 눈, 그리고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남자. 사람 인연을 이렇게 엮어놓을 줄이야. 노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노수는 로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글씨를 보십시오. 경찰이 읽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순간 경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302동 여자의 남편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척한 얼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 하나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그 동료가 바로
박노수였습니다. 노수 형님은 늘 제 몫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사고 났을 때도 병원비를 보태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로또는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수의 아들 진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로또를 샀습니다. 당첨이 안 되면 그냥 쓰레기였겠죠. 하지만 당첨이 됐습니다. 그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직접 주면 노수 형님은 절대 안 받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장에 버렸습니다. 경비 일을 하시니까 형님이 반드시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노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노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돈은 도둑 맞은 것도 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채처럼 남겨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작은 식탁? 마주 앉은 부자.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말 안 한 게 있다. 진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돈,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돈이다. 노수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로또 302동 남편, 그리고 그 글씨. 진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왜 혼자 다 짊어지세요? 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부자는 처음으로 서로 앞에서 울었습니다. 노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돈보다 내가 먼저다. 그 말에 진수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받을 것인가 돌려줄 것인가. 노수는 그날 밤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어른으로 살고 싶은가?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박노수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늦게까지 망설이게 하는구나. 창밖에서는 아파트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노수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 손을 잡고 아파트 놀이터를 걷던 날들. 그땐 이렇게 선택이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302동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숨을 고르며 멈췄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괜히 더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그때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302동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노수를 보자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저씨, 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더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간 뒤였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사실은 제 아들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수는 차분히 하지만 숨김없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CCTV, 로또 뒷면의 글씨, 그리고 경찰서에서 들은 말까지. 여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사람 흉은 안 보네요. 눈물이 차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눈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법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도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만은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른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노수는 뜻밖의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관리소장이었습니다. 박경비, 이번 일 아파트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소장은 주민들과 상의해 자금 모금을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살자는 아파트인데 이런 일 하나로 사람 하나 내치면 안 되죠. 노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수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노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모았습니다. 잘만 넘어가자 그때 관리소장과 몇몇 주민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건 소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노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세요. 소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로또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입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노수는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습니다. 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만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수는 경찰서에서 302동 남편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면회실, 마주 앉은 두 남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그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빚이 있어서요. 그 말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면회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노수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02동 여자의 남편,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미안할 때는 말이 길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면 형님이 안 받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잠겼습니다. 아들 얘기 들었을 때 그때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노수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 혼자 삼켰던 한숨들. 노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말에 남자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노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책임은 져야지요.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죗값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들만은 바르게 키우고 싶습니다. 노수는 그 말을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그 마음 끝까지 지키십시오. 며칠 뒤 아파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실 불도 예전처럼 새벽에 켜졌고 노수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박경비,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 주민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302동 여자는 아침마다 노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진수는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발 내딛는 것도 힘겨워 보였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걱정할 차례죠. 그 말에 노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파트 게시판에 작은 공지가 붙었습니다. 박노수 경비원, 정년 이후에도 재계약 확정. 주민들의 서명이 가득했습니다. 노수는
그 종이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분리수거장에서 로또 종이를 들고 주저앉아 있던 박노수. 그때와 지금은 같은 장면이지만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그 종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고 마음이었고 사람 사이의 빚이었습니다. 노수는 그날 찢어버릴 뻔했던 봉투를 끝내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통장에 남지 않고 가슴에 남습니다. 박노수의 인생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히 라디오를 끄듯 마음 한켠에 이 이야기를 오래 두셔도 좋겠습니다.